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4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란 가족방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시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로드리, 포든, 디아스 등 주력 선수들의 체력을 아끼면서도 홀란드와 데브라이너의 활약으로 대승을 기록하는 등 오랜만에 시원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단 올 시즌 의외로 빅6를 상대로는 1승 3무 1패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맨시티가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상대는 바로 맨유였습니다. 맨유는 노팅엄을 상대로도 경기력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호일룬의 부상 여파도 레시포드의 잇따른 턴오버로 상당히 크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고 늘 수비 상황에서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서 고전하는 양상도 고쳐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FA컵에서 4부팀인 뉴포트를 상대로도 난전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팬들은 풀 전력에 가까운 현재 맨시티와 붙는 상황에서는 참사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맨시티가 핸디캡 승리까지 거둘 수도 있을 듯합니다. 맨유를 상대로는 맨시티가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적도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공격수도 호일룬의 대체자가 되어야 할 레시포드도 올 시즌에는 실망스러운 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호펜하임 대 브레멘. 호펜하임은 강하게 전방과 이선에 힘을 주는 특성상 늘 경기마다 실점이라는 약점은 감수를 하고 운영을 하는 중입니다. 물론 중원에서 강하게 나오는 힘으로 도르트문트에게 중앙에서의 미스를 유발하는 방식은 지난 경기 3대2 승리의 원인이라고 봐도 무방했던 요소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공을 쥐는 상황에서는 강한 면모를 화력 중심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레멘은 선수비 후역습 성향을 보이는데 오히려 수비 상황에서의 우려가 있는 팀입니다. 프리들, 벨코비치, 슈타크가 모두 없다는 점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상대의 침투를 잘 포착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아주 뛰어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브레멘이 상대 구조적인 문제를 찔러서 역습으로 늘 난전 상황을 만드는 것은 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버 양상의 호펜하임 승리를 예상합니다. 실점이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다만 공을 쥐는 시간이 길다면 화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양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레멘이 선수비 후역습팀이지만 정작 상대 침투를 막아세우는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우려점이 있는 팀입니다. 프리메라 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베티스. 아틀레티코는 이번 경기 이후 챔스에서 인테밀란과 2차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리그에서 5위 빌바오가 승점 3점 차이로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틀레티코도 이 경기를 허투루 벌일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베티스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앞서는 것이 사실인데 상대 지공이 아틀레티코의 강한 피지컬 위주의 압박에 전진을 잘 못하는 양상이 강한 편입니다. 베티스는 일단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챙기기는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베티스가 19년 이후로는 아틀레티코에게 승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팀 전술의 핵심인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스코, 페키르가 모두 빠지는 등 전력 누수도 심합니다. 베티스의 다소 높은 원정에서의 실점률도 아쉬운 점이라면 점일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홈에서는 무패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베티스를 상대로도 상성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티스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누수와 함께 의외로 기복이 있는 압박 시퀀스로 인한 원정에서의 다소 높은 실점률을 간과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요르카 대 지로나. 마요르카는 철저하게 수비를 고수하면서 저득점 양상을 노리는 컬러지만 지로나를 상대로는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파이브백이 상대의 온더볼 양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도 유효하기는 하지만 마요르카도 공격력을 지로나를 상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보였습니다. 특히 라인 브레이커 성향의 프라치가 날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지로나 전에서 2경기 4골을 기록하면서 지로나에 천적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로나도 늘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이상 역습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난전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로나의 화력에서 온더볼 역량이 뛰어난 사비우 같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요르카를 상대로 전전긍긍하면서 주도권만 잡았지 정작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다른 지공 성향의 팀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지로나가 어쨌든 화력에서는 마요르카보다 우위에 서 있고 수비를 상대로도 골을 기록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로나가 유리한 경기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지로나를 라인 브레이커 성향이 강한 마요르카의 프라치가 잘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빌바오 대 바르셀로나.
빌바오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꽤 약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다만 홈에서는 다른 이야기인데 코파델레이에서 바르셀로나를 물먹이는 상황은 대부분 홈에서 가지고 있는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열리는 경기에서의 결과가 상당히 좋다는 점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압박의 시퀀스를 상당히 잘 가져가는 등 지공 성향의 팀을 상대하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기본적으로 대용이 저격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힘겨움은 가지고 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난 헤타페전에서 상대의 압박 라인이 위로 올라온 상황을 틈타서 간결하게 뒷공간을 노리는 식의 운영이 효과를 본 점은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지공 성향을 가지고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헤타페를 대파했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의 달라진 플랜을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빌바오의 홈에서 바르셀로나가 꽤 고전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빌바오의 압박을 헤타페 전에서 보여준 간결한 뒷공간 공략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에서의 효과는 바르셀로나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리에어 아탈란타 대 볼로냐. 아탈란타는 홈에서는 상당히 좋은 페이스로 연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도 나폴리, 인테르 등 중원이 강한 상대를 만나는 상황에서는 부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볼로냐가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 무기력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지난 시즌 볼로냐 원정에서는 이미 패배를 기록하는 등 아탈란타가 볼로냐를 상대로 최근 우세 전력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볼로냐의 지르크지 같은 공격 자원들이 홈에서보다 원정에서 힘을 잘 못쓰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무력한 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중원의 힘과 수비라는 면모는 인터밀란, 유벤투스, 밀란이라는 상위 세 팀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원정에서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볼로냐가 원정에서 잘 이기는 팀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지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볼로냐가 원정에서 무기력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탈란타도 홈에서는 중원이 강력한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확실한 우세를 잡은 전적을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홈에서 나폴리, 인터밀란에게 졌고 밀란을 상대로도 고전했던 전력입니다. 나폴리 대 유벤투스. 나폴리가 유벤투스보다는 중원에서의 누수가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나폴리의 올 시즌 문제는 강호들을 상대로는 그다지 공세가 잘 통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 주포인 오시멘이 네이션스컵으로 없던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 우측으로 쏠려버린 공격 루트 때문에 한쪽 측면이 막히게 되면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이 잦았습니다. 유벤투스에게 이 점이 찔려서 0대1로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벤투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선의 부족으로 인해서 유벤투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볼 일이 적다는 점도 있지만 라비오, 맥케니가 모두 없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맥케니는 측면 우회를 하는데 움직임을 더해주는 자원이고 라비오는 그나마 공격적으로 중원에서 공을 굴려줄 수 있는 자원인데 그나마 다닐로가 돌아오면서 견고한 3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위안입니다. 유벤투스의 현재 중원 상황을 생각한다면 현재 나폴리가 우세한 흐름으로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측으로 쏠린 공격력 때문에 올 시즌 나폴리가 체급에서 아주 압도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부진한 양상이 짙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